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찍는 이유는 학원에서 보면 원래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제일 많거든요.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이. 네. 근데 지금 고3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와요. 근데 이거 고3 학생들이 보면 작년에 수능을 봤잖아요. 네. 수능이 많이 어려웠어요. 네, 망친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좀 내 마음에 안 든다.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잖아요. 뭐 네. 수시 안 됐다, 최저 못 맞췄다, 뭐 정시도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학생들이 주로 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편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편입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네. 이런 걸로 한번 좋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네. 드릴게요. 네. 실장님, 네. 편입이라는 거는 네. 정확히 무엇이며 수능과는 다르게 어떤 장점이 있을지 궁금해요. 편입은 이제 보면 1, 2학년을 마치신 학생들이 3학년으로 가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인문계는 영어 시험을 보고 네. 자연계는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시험도 보고. 네. 그리고 수능하고 또 차이점은 과목도 차이 있는데 층 자체가 좀 틀리다. 네, 왜냐하면 뭐 편입으로 오는 학생들은 서울연고대, 서성한, 중경시, 건동호 이런 학생들이 오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해야죠. 네.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어떤 게 자신한테 더 잘 맞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4년제 대학은 2학년 마치고 오시는 경우고 전문대는 이제 2년제 전문대는 2학년 마치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학사 편입은 학사 학위가 있어야 돼요. 네. 4년제를 졸업했던 방통대를 나왔던 뭐 사이버 대학을 나왔던 학점은행제로 내가 학위를 취득하던 학사 학위가 있으면 학사 편입 가능. 네, 그래서 일반 편입, 학사 편입 두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 편입보다는 학사 편입이 유리한 거고. 네, 왜냐하면 인원이 훨씬 지원자가 적어서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 편입, 학사 편입 모두 다 3학년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모님이 상담 오셨는데 네. 1학년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네. 1학년으로 가는 편입, 2학년으로 가는 편입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편입은 무조건 3학년 편입. 네, 3학년으로 가서 2년 뒤에 졸업하는 거. 이게 편입입니다. 그럼 다르다던데 네. 편입 영어, 편입 수학 어떻게 다를까요? 편입 영어는 수능 영어랑 거의 비슷한데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3학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네, 대학교 신입학이랑 수준 차이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학과를 가든 영어로 된 원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단어 자체가 많이 어려워요. 네, 수능 영어에서 보지 못한 내가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죠. 네, 그래서 편입 영어는 첫 번째가 단어와의 싸움이다. 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소홀히 여겼던 문법, 네, 문법 비중이 좀 높고요. 세 번째는 이제 똑같이 독해 비중이 가장 높긴 높아요. 네. 그다음 편입 수학은 이제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미분, 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미적분, 공학 수학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미적분은 고등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네. 그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이 한 30%? 대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 한 6, 70%. 이렇게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은 지금 이제 1월 달에 미분 나가거든요. 네. 고등학교 수준의 미분이고요. 3월 달에 나가는 미적분은 대학교 수준의 미적분이죠. 네, 이렇게 배우는 게 편입수학이다. 정적 대학교 성적이 낮아도 네. 인서울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전적대학교 성적은 뭐 학생들이 지금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네. 고등학교로 치면 내신 성적이거든요. 네, 4.5 만점에 학점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게 전적대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적대 성적은 기본 점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전적대 성적이 낮아도 필기시험 잘 보면 인서울에 있는 대학은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래서 저는 과거에 가장 낮았던 학생은 어느 정도냐면 한 1.6도 봤어요. 4.5 만점에 1.6 인데 한양대학교 합격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적대 성적은 뭐 일부러 낮게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근데 뭐 많이 낮아도 필기시험 잘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래서 4.5 만점에 평균 학생들이 한 3.0 정도? 네, 오시는 분도 이 정도 되고 3.0 이상이면 전적대 성적 가지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공을 완전히 바꾸고 싶은데 교차 지원을 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나요? 편입은 전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문과든 이과든 과를 바꾸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면접이나 학업 계획서 보는 학교가 있거든요. 면접 보는 학교는 지금 고려대, 성대, 서울과기대 요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한양대나 중앙대나 이화여대, 숙명여대, 건국대는 학업기획서가 근데 여기는 내가 지원한 학과에 대한 전공 지식을 테스트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학과로 가기는 힘들죠.
연극 영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면접이나 학업 계획서 쓰라 그러면 못 쓰죠. 저는 못하죠. 네. 근데 지금 연기학과 전공하는데 법학과 학업 계획서 쓰라 그러면 어, 곤란하잖아요. 네, 절대 못할 네, 거예요. 그래서 학업 계획서랑 면접 있는 학교는 이게 좀 걱정되죠. 이런데 말고는 전과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학점 은행제를 활용해서 지원 자격을 만드는 게 왜 유리한가요? 저도 이제 아는 학생이 전문대를 졸업한 게 아니라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 학생이 3년제거든요. 네. 전문대 3년제는 3년을 다 맞춰야 돼요. 2학년 마치고 편입이 안 되거든요. 그럼 3학년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전역하는 학생들은 마음이 또 급하잖아요. 그쵸. 빨리 하고 싶은데 이런 학생들은 그냥 출신 학교에 자퇴서 내고 남은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채우는 거죠. 이런 학생들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네. 근데 수능을 완전 망쳤죠. 아이고. 네, 그래서 다시 제로에서 0학점에서 학점은행제 활용해서 학위 따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올해는. 왜 그러냐면 이제 수능이 많이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 활용해서 학점은행제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왜냐면 부모님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학점은행제로 내가 학점 취득하는 게 수업 들어서도 취득이 가능하고요. 네. 자격증 따면 또 취득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금방 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 거짓말 같은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이런 게 없었는데 이거 거짓말 같거든요. 이게 진짜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 설득하기가 저희도 좀 힘들어요. 네. 상담을 와보면 이게 진짜 맞냐,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쵸.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학점은행제는 이제는 많이 알고 계세요, 학생들이. 그래서 네. 처음부터 오셔서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학생들도 많아졌고요. 근데 한 5, 6년, 7, 8년 전까지만 해도 학점은행제 설득시키기가, 특히 부모님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고. 그쵸. 예, 그래서 학점은행제로 활용해서 하면 편입 기간이나 이런 게 시간적으로 단축이 충분히 가능하다. 예.